안녕하세요.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힐링하우스,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효정입니다. 여기하우스는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성 바둑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주인공이 여기하우스를 찾아왔는지 세 번째 주인공 먼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바둑을 통해 평범한 아줌마에서 어린이 리그 감독까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울산에 사는 박기주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둑은 저에게 특별한 친구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바둑 하나만 있으면 너무 신나고 활력이 생겼는데요. 이런 바둑을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싶은 울산 리더 박기주, 꼭 좀 뽑아주세요. 네, 바둑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 신청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온 바둑을 사랑하는 박기주입니다. 네, 정말 바둑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처음에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아무튼 인터넷이 막 보고받을 때 네. 그때 아무튼 인터넷에서 우연히 바둑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바둑을 시작하면서 푹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죠? 꽤 됐을 한 텐데요. 20년 정도. 그럼 그때는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공부는 따로 사실 한 게 없고요. 네. 인터넷 동호회 가입해서 네. 바둑을 두는데 이제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회원들이 막 새벽까지 막 지도해주고 해서 네. 한동안 많이 빠져 있었어요. 밤새 인터넷으로 바둑 두고? 그렇죠. 집에는 괜찮으셨어요? 집에요. 재워놓고 몰래 두고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혼자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셨는데 방과후 선생님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 11년 정도 방과후 네.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강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바둑 학원 오픈해서 네. 취미로 했다가 방과후 선생님 했다가 바둑 교실까지 지금 울산에서 그럼 하고 계시는데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50명 안 됩니다.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편 아닌가요? 5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어린이들 바둑 인구들이 좀 늘었어요? 제가 시작한 지는 아직 한 3년 안 됐는데 네.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좀 줄었다고 조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시합도 많이 나가신다고. 시합은 뭐 울산광역시 여성부 대표로 한 10차례 정도 나갔었어요. 울산광역시 대표. 여성부 대표 선수. 실력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울산이 상대적으로 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네. 나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또 바둑협회 전무까지 맡으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울산에도 큰 대회들이 꽤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대회들이 있어요? 뭐 울산광역시장배 시민바둑대회도 있고 뭐 교육감배도 있고 뭐 네. 어린이 바둑대회도 있고 또 여성 바둑대회도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회들 지금 다 주관을 직접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영역이 대단한데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 리그 어린이 팀에도 감독까지 맡으셨어요? 네. 이번에 어떤 팀인가요? 메가트로 포커스라고 하는데 이제 울산 대표팀 감독을 했었는데 성적이 1회전에서 1회전 탈락했어요. 네. 내년에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팀 감독을 해봤는데 뭐 선수로도 뛰어보고 감독도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어느 게 더 힘든가요? 감독이 훨씬 그래요? 힘들죠. 선수는 뭐 저 혼자 제가 컨트롤하면 되는데 네. 감독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애가 타고 기술이 바삭바삭 마르고 내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감독까지 이제는 그럼 그 제자들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기력 오늘 몇 점에 도전하실 거예요? 좀 부담되실 것도 같아요. 캐시미어도 있는데 한 5점 정도는. 알겠습니다. 5점에 오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도전하게 될 프로기사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민진 프로 정말 오랜만에 봐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뭐 공부도 하고 좀 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가끔 심판도 하고 그러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도 많았잖아요. 이제 네. 주부로서의 역할도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육아가 거의 주 업무가 돼서 예, 집에서 잘 못 나오는데 네. 워낙 뭐 바둑 중계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재밌게 많이 바둑은 계속 접하고 있고 또 네. 뭐 가끔 행사도 가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K바둑 애청자실 것 같아요. 네, 계속 틀어놓죠. 틀어놓죠. 네. 네. 자, 이민진 프로 하면은 사실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 저희 후배 기사들에게 선배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기억나요. 정관장 여신. 네. 몇 년 전이죠, 그게? 그게 2007년부터 8년까지 연승을 해서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일이 꼭 나오죠. 네, 그때를 되게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프로의 토너먼트 기사보다는 다른 쪽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민진 프로 하면은 정말 승부에 올인했던 승부사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정관장배 2007년에 앞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선수들이 좀 어떻게 운 나쁘게 다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승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가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의 이제 네. 광저우에 가는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벼락치기를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냥 그 한 달은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기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네. 화장실 벽도 다 사회 문제로 붙여놓고 이제 예, 샤워하거나 할 때도 계속 네. 계속 바둑 생각만 하고 네. 이제 중국에 또 시합을 가니까 이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계속 사활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화장실에 묘수풀을 붙이셔야 돼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치열하게 승부를 했었는데 국가대표 생활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일반 분들은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하루의 생활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바둑에 대한 투자를 할까요? 일단 입단 공부를 할 때 도장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같이 이제 국가대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도장 생활을 할 때는 뭐 책이나 이런 거를 사범님께서 정해주시는 거를 좀 공부한다고 하면 국가대표 때는 좀 실전 위주도 많이 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바둑계에서는 꽤 이제 연차가 쌓여도 잘 버티는 그런 유명한 프로 기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승부에 강했던 승부를 했던 이민진 프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육아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좀 육아를 하면서도 저희 이제 선배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토너먼트 프로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게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좀 포기를 못한 상태고 하지만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하면 이제 좀 스스로 괴롭고 또 해야 될 육아에 관한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아기 낳고 나서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좀 바둑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끔 이제 내가 아이가 없었다면 승부를 더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미련들 조금 더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결과는 좋았었는데 금메달을 따긴 했는데 그때 훈련을 하면서 좀 굉장히 심적으로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사실 계속 저는 바둑을 둬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제 이기기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게 인생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때 마음을 바꿔서 2010년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1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마음을 바꾸고. 네. 좀 인생의 이 전환점이 네. 좀 됐었던 시간이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도 이쁜 하유리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 몇 살이에요? 네, 이제 6살 됐어요. 하유리는 바둑 두나요?
집에서 제가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엄마다 보니까 뭐 좀 잡아먹거나 이러면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못 가르칠 것 같고요. 이제 보내려면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둑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꼭 시키고 싶은 부분이죠. 네, 저는 꼭 프로기사가 되겠다는 건 제가 혼자만의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프로기사가 꼭 되지 않아도 학습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엄마가 시합하면 좀 구경은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박계주 신청자께서는 부담이 될 거예요. 정관장배 여신이었습니다. 너무 강자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도 영광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5점 젖바둑인데요. 오늘 이 젖바둑을 이기게 되면 알고 오셨죠? 예. 캐시미어. 그래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지금 큰 승부를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5점 젖바둑을 이렇게 두시면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좀 힌트 하나만 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구면이에요. 예전에 울산에 행사를 갔을 때 봐도 저는 되게 행사를 좀 그래도 종종 다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누구나 하지는 못하는데 그때 인상이 굉장히 좋고 여자분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은 분이신데 그때 봤을 때는 제가 5점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 긴장만 안 하시면 캐시미어 의류를 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3번째 도전인데요. 제가 보인 느낌이 왔어요. 좋은 느낌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국하기에 앞서서 임전 소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I love you. 네, 오늘 화기애애하게 대국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여기학수 3번째 이야기 펼쳐지겠습니다. 이민진 8단 대 박계주 아마의 대결입니다. 오늘 5점 젖바둑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여기 하우스는 5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 강자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여기 하우스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민진 8단. 박계주 씨는 이번에 꼭 캐시미어를 차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울산에서 달려오셨어요. 이제 한 번쯤은 우리 신청자, 도전자가 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바둑도 지켜보겠습니다. 5점의 가장 상용의 모양인 것 같아요. 우상기 쪽 굳히는 자리,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이민진 8단과 박계주 씨는 구면입니다. 예전에 울산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살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그 두 손 무겁게 선물을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프로 기사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이 승부가 시작이 되면 까먹어요. 네.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듯이 이 승부에 집중을 하게 돼서 오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두어간다면은 박계주 씨가 오늘 첫 승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바둑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바둑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저희 신청하신 분들이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진 8단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네요. 앞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처럼 이민진 8단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금메달리스트예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었고 꽤 긴 시간 동안 여자 바둑계, 프로 바둑계 중심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 승부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웠던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자신의 시간보다는 아이에게 투자한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바둑 공부를 할 시간이나 뭐 승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둑 시청을 하고 대국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프로 기사로서 제가 약간은 선배인데요. 이런 기사들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최근에 최정 선수나 오희준 선수나 굉장히 어린 기사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이민진 8단 같은 중견의 기사들이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중앙 쪽을 붙이면서 모양을 풀어가는데요. 원래 보통은 약한 돌에 붙이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 백돌이 강한 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붙여주기보다는 좀 물러서서 받아주는 정도로요. 자, 이런 곳을 지키거나 해서 물러서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좀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젖바둑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수가 제일 먼저 보이긴 해요. 또 대마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박혜주 씨가 조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와일드하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국에 또 프로기사랑 대고 하려고 하니 긴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오늘 승리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대국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참 바둑이 신기한 게요. 이 카메라가 의식되고 그렇게 말할 때는 수줍고 부끄럽다가 바둑만 두다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둑 산매경에 빠져서 오로지 바둑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죠. 흙이 우아기 쪽 단단하게 실리는 백에게 양쪽 다 조금씩 내어주긴 했지만 가장 단단한 수법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백은 상변 쪽 붙여가는 수. 이제 젖바둑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죠. 상용이 맥점입니다. 흙도 지켜두네요. 네, 간결하게 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5점 젖바둑은요, 이 중앙에 있는 흙 한 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원점의 흙돌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쪽을 조금 두텁게 넓게 크게 경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변 쪽 넓은 자리니까요. 좌변 쪽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 이쪽 벌려둘 수 있겠고요. 이쪽을 둠으로써 이곳에 이제 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간격은 조금씩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일단 좌변 방향인데 상변 쪽에 먼저 손이 갔습니다. 지금 들어간 자리는 상변에 백을 굳혀주는 의미가 있어요. 백이 가장 쉽게 이곳을 받아준다면 여기를 늘고 이을 때 막아서 중앙을 두텁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꾸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은 받아주지 않고 중앙으로 뛰었네요. 같이 뛰어나온 자리는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아까와 같이 건너가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곳을 뒀을 때 여기를 나가는 것과 이쪽이 맞보기가 됩니다. 백도 상변의 실리보다는 중앙 쪽을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역시 좌변 쪽부터 어깨 짚어갑니다. 박혜주 씨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금은 뭔가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둑 둘 때는 바뀌었네요.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바둑을 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여자 대표로 활동을 할 정도라면 상당한 실력, 고수라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둑도 침착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젖바둑에서는요, 대마가 잡히지 않으면 돼요.
대마가 잡히지 않고 내 돌이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상당히 두텁죠. 하지만 이런 돌들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배치되기보다는 조금 더 집짓기 유리한 모양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살짝 고민이 되네요. 조금 강력하게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곳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으면 이제 이쪽을 뚫겠다. 중앙과의 차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기주 씨 그쪽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백도 약간의 변칙적인 수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둡니다. 중앙이 차단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 쪽 연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흙도 불만이 없어 보여요. 뚫고 나가볼까요? 잘 두고 있습니다. 백이 이제 막는다면 이 자리 끊어서요. 귀에 실리가 꽤 크죠. 하지만 이쪽을 잇거나 호구 치는 자리는 선수가 돼요. 그때는 이제 이곳을 받아둬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백도 연결하는 그런 모양들은 남아있겠죠? 백으로서도 귀의 뒷맛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붙여서 건너가는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백이 건너가는 모양도 좋지만 자상기 쪽에 흙의 실이 꽤 커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도요. 수비적이기보다는 먼저 백에게 응수타진을 해보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 하우스를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셨대요. 여성 애기가분들 중에 이렇게 잘 두시는 분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조금 젊은 기사들, 연구생 출신이나 이제 프로 기사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바둑 두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줌마, 중견에 정말 멋있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둑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프로 기사들 이상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실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요?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변 쪽도 하나 교환만 해두고요. 가장 큰 자리 차지했어요. 지금 판을 너무 잘 짜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두면서 그렇다고 너무 돌들이 뭉치지 않으면서요. 오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 네. 백이 이제 조금 흔들기 들어가죠.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집부족에 걸려요. 흙이 좌하기 쪽이나 우상기 쪽이나 좌상기, 군데군데 지금 꽤 큰 실리들을 차지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획도를 공격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얻어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이민진 팔단이 중앙을 가르고 나오면서 이제 흙의 응수를 물어보죠. 이럴 때 상수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좋아, 실리는 내어줬으니까 너 중앙 쪽 공격해볼게. 어떻게 대응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당황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단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고요. 지금 수순도 좋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돌이 그냥 무작정 공격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백의 돌들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준다면은 일단 이 백돌도 연결이 확실치 않죠. 아예 여기까지 밀어서 이 차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두는데요. 지금 판을 너무 자연스럽게 짜고 있어요. 물 흐르듯이 상대방의 응수에 따라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기 하우스 첫 승이 나오나요? 이민진 팔단 지금 목을 약간 풀고 있어요. 대국할 때 기사들이 각자만의 좀 습관이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 뻣뻣해져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가끔은 또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다리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계하는 시합이 많아지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하지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프로기사들이 바둑 두는 시간이 평균 한 7시간, 8시간 됐어요. 각자 이제 3시간씩 생각을 하고 초읽기로 한두 시간 바둑을 뒀기 때문에 뭐 8시간에서 길면 9시간, 10시간까지 한 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두뇌 스포츠라고 하지만은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근래에는 시간이 조금 단축되면서 이제 2시간, 3시간 이런 바둑들이 많아졌죠. 이제는 장기적인 체력보다는 순발력, 순간 판단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상변 쪽에 적당히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약한 곳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대로라면 네, 훅이 정말 무난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울산에서 지금 KTX를 타고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역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합이 끝나면 다시 또 역으로 가서 열차를 타고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아, 그 바둑을 두고자 하는 그 열정, 정말 재미있는 승부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 열정을 정말 몸소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산기 쪽은 집으로 본다면요, 이쪽을 끊어도 돼요. 백이 연결할 때 이제 한 점을 때려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물러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도 차분하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민진 팔단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죠. 지금 모습에서도 대국할 때 이 카리스마가 있고 바둑 자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든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인데요. 오늘 젖바둑에서도 지금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자형마도 정말 좋네요. 잘 뒀습니다. 막연히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밀어주는 것은 역시 상대방도 한 칸을 뛰거나 해서 모양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죠. 자, 꼬부리는 수가 아프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연결하는 자세가 확실하고 이 두 칸을 띄움으로써 이곳을 또 보강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정말. 제가 칭찬을 정말 아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바둑계에서 지금 20년 정도 공부를 했고 바둑을 배웠고 이 바둑이 너무 좋아서 이 지역 협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력이 안 세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젖바둑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잘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바둑이 백이 천천히 또 집으로 쫓아오면서 끝내기 위해서 역전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일단 최대한으로 이제 집을 키우면서 판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바둑이나 뭐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긴다는 거, 이길 때의 확률은 유리한 바둑을 지키기보다는 역전승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바둑을 지켜서 이겨내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판을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한데요. 지금 하변 쪽 날일자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백이 반대로 이쪽 방향에 돌이 오게 되면은 이제 3-3의 뒷맛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은 다음에 거의 3-3을 들어가면 수가 납니다. 지켜둬야 되는데 날일자를 둠으로써 이제 하변 쪽의 백도 약간은 중앙에 떠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집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돌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지금 불확실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부분 급소를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너무 위축되지도 않고
지금 적재적소에 자기의 돌들을 너무 잘 배치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5점 칩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캐시미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 점을 더 까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안전하게 느는 수 보여주네요. 네, 울산에서 올라온 바둑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박기주 씨, 오늘 너무너무 좋은 바둑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둑을 두게 되니까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긴장함도 느껴지지 않고요. 정관장의 여신 이민진 팔단을 상대로 너무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민진 팔단은 지금 뭐 늘 저런 표정이에요. 바둑이 좋건 나쁘던 크게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약간 속으로는 뜨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기지? 굉장히 좀 깝깝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간씩 백의 흔들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쉽게 둬서는 바둑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묘한 자리를 찔러왔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저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젖바둑에서는 이런 상대, 이제 상수가 이런 자리를 들고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그렇죠? 뭔가 대단한 수가 있을 것 같고, 꼭 내도에 다 끊겨서 잡힐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주변에 내돌들이 많기 때문에요.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요. 일단 끊어가고 싶어요. 백은 나중에 이곳을 찝고 연결할 때 이제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노리겠다라는 그런 뒷맛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막았습니다. 네, 백도 쳐들어가죠. 좌변 쪽의 집을 어떻게 해서든 좀 지우면서 바둑을 풀어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민진 팔단이 약간은 고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백이 실수한 것도 없이 잘 흘러가고 있지만 흑의 입장에서 너무 안정감 있게 잘 대응하고 있어요. 바둑을 평가할 때는요. 돌 전체적으로 돌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돌들이 군더더기가 있나. 지금 흑의 돌들을 보면요. 그렇게 군더더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모양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어요. 돌이 이렇게 많이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거나 우영들이 많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 판을 잘 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백이 좌하기 쪽을 파워하는 지금 작전을 들고 나왔네요. 네, 이런 데서 응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순식간에 바둑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이 살려주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두텁게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살려줬다고 해서 당했구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살려주고 이제 선수를 취하면 그 선수로 다른 곳에 대한 공격이나 큰 모양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지금은 잡으러 가는 수는요. 이곳을 두고요. 젖히면 이제 느는 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찌르고 막을 때 젖히고 막을 때 자, 연결하면 이쪽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때 이 모양은 살기는 사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만 둬도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여기 한 집 내는 것 맛보기로 백이 잡히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 정도로 살려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내 집에 들어와서 상대방이 깨고서 부분적으로 살았지만 만약에 선수를 취하게 된다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하변 쪽도 조금 먼저 공격해보고 싶고요. 이 중앙도 아직 모르겠어요. 중앙 쪽도 공격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백도 찌른 수는 교환을 하지 않고 젖히고 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도 역시 백이 흑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또 살게 되죠. 언뜻 봤을 때는 흑돌이 굉장히 많아서 저런데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상수가 들어오면 꼭 그 여지가 좀 생깁니다. 공간이 또 생기게 되죠. 자, 이때 이어야 됩니다. 저 자리에 연결하지 않으면 끊겼을 때 잡히는 수가 있어서요. 마음 같아서는 이곳으로 잡으러 가고 싶은데 찌르면요 막아야 되겠죠. 잡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때 백이 끊어올 수 있어요. 건너가면 이제 여기 단수를 딱 침으로써 2점을 잡힙니다. 이렇게 무리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켰네요. 그것도 건너가는 수를 지켰는데요. 자, 뒷맛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끊는. 그래도 네, 무난하게 처리를 한 것 같네요. 젖히는 것까지 선수해야죠. 이런 건 망설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젖히고 이제 여기를 둬서 살려주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는 이 하변 쪽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백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거 지켜준다면요, 뭐 뛰기만 해도요, 이쪽을 뛰거나 여기를 두기만 해도 이 중앙의 백이 아직 불확실한 모양입니다. 잡지 못하더라도 공격하면서 이제 아래쪽의 백도 약해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요, 약간 제가 조금 더 흥분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흑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디 선택할까요? 이럴 때 이제 감각이 나오죠. 와, 날일자가 아닌 입구자로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땐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내돌이 많잖아요. 내돌, 여기 내돌들이 쭉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단해 가는 것도 있는데 안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변 쪽까지 갈라치게 되면 전체가 여기저기 다 넓어져서 지금 뭐 끝내기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켜둡니다. 역시 잘 참아두네요. 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겠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둑이 불리하다고 해서 꼭 조급하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 안 좋을 때일수록 꼭 참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언젠가는 상대방의 실수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거라면은 이민진 팔단에게는 정말 많은 연습이 되어 있죠. 지금도 천천히 두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흙이 너무 두텁게 두고 있어요. 한 칸 뛴 수는 백이 둔 이런 방향을 조금 더 괴롭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가장 안전한 수를 역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요, 더 안전하게 모양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면 이쪽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이제 꽉 막아서 흙의 귀도 차지하면서 백은 살았느냐, 백의 모양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 자리까지는 선수고요. 네, 지금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쪽도 밀어보죠. 밀어서 이쪽의 백의 모양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막는 것은 나중에 끊는 자리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는다면 물러선 만큼 흙의 교환 자체가 이득을 본 거고요. 근데 저라면요, 확실하게 두고 싶어요. 자, 이대로 이제 가죠. 여기 두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자체적으로도 크고 내 돌에 대한 안정도 보면서 이 돌에 대한 압박도 보고 있는 그런 자리죠. 상대방에게 다음에 어떻게 바둑을 풀어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까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5점 치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젖바둑이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상대를 의식하는. 바둑에서는 반전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상 앞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인데 내가 바둑을 둘 때는 앞에 이세돌이 있던 이창호가 있던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박기주 씨는 앞에 프로가 있던 누가 있던 생각하지 않고 나의 바둑을 두겠다. 그러면서 정말 안전하고 단단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상대의 응수를 묻는 수가 나왔는데 약간은 과해요. 좀 과했어요. 일반적이라면 비슷한 급수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받아줬겠죠. 근데 받아줄 리 없죠. 바둑도 불리한데요. 일단 밀고 나왔습니다. 저라면 아까 계속해서 이 자리를 한번 눌러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좀 밀렸어요. 그래도 이제 연결을 해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받아주면 여기 꽉 맞겠다? 네, 이곳 막아주면 이제 여기를 두겠다. 그래서 이곳을 두텁게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죠? 일단 중앙을 넣네요. 네. 저런 자리는 단수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늘어둠으로써 일단 이곳에 대한 차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백도 연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주도권도 훅이 잡고 있어요. 주도권조차 아직 뺏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단단하면서 끊어질 자리가 없죠. 입구자, 입구자, 입구자. 단단하게 두면서 네, 백의 약점도 조금씩 노려보고 있는 수들이거든요. 잘 두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정말 흡족할 정도로 이거 늘어보는 것도 일단 기분 좋아요. 이쪽을 받을 것이냐, 이쪽을 받을 것이냐 양쪽을 노려보고 있죠. 이런 자리들은요, 꼭 바로 결행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쪽을 두냐에 따라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변을 지키면은 실리를 좀 차지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을 지킨다면 역시 좀 두텁게 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그때 내가 한 수를 둔다는 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 어떤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둘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은 질문의 연속이에요. 한 번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또 대답하면서 질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한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리하지 않고요. 가장 큰 자리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백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이었을까요? 백도 마음 같아서는 이곳을 차단하고 싶은데요. 그랬다가는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 여기를 이으면 여기가 끊어지고요. 여기를 이으면 여기가 끊어지고 이게 이쪽의 돌들이 이제 차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확실한 집 났죠? 더 이상 불안할 자리가 없어요. 이쪽에 꽤 큰 집을 차지했고 이제 우상계 쪽 집이 있고요. 물론 백도 상변 쪽에 큰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아직 큰 모양들, 결정되지 않은 자리도 좀 남아있죠. 이대로 간다면은 저도 정확하게 집을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흙에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길 것 같아요. 이민재 팔단이 약간 좀 자세가 지금 판으로 조금 더 쏠렸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밀어 올라온 자리도 두터운 자리죠. 흙이 반대로 막았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바둑은 다음 수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상대라면 어떻게 둘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흙이 둔다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에 집 모양이 생겨요. 중앙이 꽤 커지죠. 그러니까 그곳을 반대로 백이 오는 거예요. 중앙을 지으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흑돌을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기 쪽 제가 아까부터 너무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결국은 뺏겼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모양의 근거를 빼앗겼다라는 건, 이 집 모양을 빼앗겼다라는 건 이 돌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이 흙이 딴 데 손을 돌렸어요. 백이 둘 차례라고 이런 것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돌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이 전체 흙의 모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공간이 있고 뭐 탄력이 있어서 끊는 자리도 있고요. 해서 잡히진 않더라도 일단 전체의 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큰 자리를 뺏겼네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저라면 이거 지켜둘 것 같아요. 한번 지켜두고, 네, 이 지켜둠으로써도 흙이 연결이 되고 다음에 다시 이곳을 막아가면 집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중앙을 지키는 것이, 연결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칸을 띄었네요.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제 돌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곳을 차단했을 때는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 이쪽에 돌이 옴으로써 이 벽에 대한 압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켜두죠. 그 자리도 한번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벽이 어느 쪽으로 봤나. 자, 하지만 흙도 이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벽의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공격을 하면서 좀 흙을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흙이 이런 자리 딱딱 차지하니까 수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체로도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도권은 계속해서 흙이 잘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젖바둑에서 흙을 잡은 하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바둑이 질 일이 없죠. 자, 여기서도 한번 지켜두는 거 커요. 이 자리 저는 눈에 보이는 자리고요. 조금 다른 그 자리에 결정 한번 해두네요. 네, 단수를 쳐서 중앙에 연결을 좀 확실히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자리는 조금 아껴두셔도 괜찮아요. 지금 크게 악수는 아니지만요. 자, 그래도 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켜두면 이제 들여다보는 이런 거 선수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의 뒷맛도 확실하게 달라지고요. 여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네, 흙이 재미가 좀 남아있는 자리고요. 중앙 처리가 중요해요. 끝내기에서 중앙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백도 흙이 잘 둔 만큼 젖바둑에서 흙이 정말 잘 대응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백도 지금 상변 쪽의 집과 우하기 쪽, 어느새 이 하변 쪽도 꽤 집이 됐죠. 알뜰하게 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이민진 팔단이 개가로 맞춰가고 있을 거예요. 중앙을 지켜둔 그 자리도 크네요. 네, 확실히 집이 되는 자리죠. 자, 이런 자리는 이제 늘고 아마 다 물러서서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흙이 둔 수는 이제 이 정도의 집을 확보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집 정도. 네. 아까 잡는 부분이 남아 있었으니까 한 10집 정도의 집을 지금 차지한 겁니다. 저는 약간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이곳에 대한 공격이 조금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 자리만 잘 처리하면은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흙이 두텁게나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정말 잘 둔다. 흙이 두텁게 너무 잘 둔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네. 잘 뒀어요. 잘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 지켜둬야 돼요. 둔 이상은 뒷맛이 나쁘니까 지켜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제 끝내기를 어떻게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지켰다라고 보고 집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일곱, 열여덟, 스물셋. 한 45집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벽은 45집 정도 될 것 같고요. 흙집은요.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열다섯, 30집. 35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45에 쉬운 집, 쉬운 둘. 지금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 10집 정도 그래도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10집 안팎으로는 흙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젖바둑에서는 사실 10집은요. 끝내기에서 다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잘 두셔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종반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종반전 끝내기 승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흙이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박기주 씨 너무 잘 두고 있어요.
5점의 모범적인 바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차분하게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이제 잘 리드한다면 지금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캐시미어가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민진 팔단은 워낙 같은 모습으로 지금 끝내기를 어떻게 조여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하우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